반갑습니다. 권영호입니다. 봉구3 1톤 정차시 매연 냄새, 이 내용에 대해서 세 번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두 번째도 찍었는데 역시 너무나 자세히 설명드려서 질문하신 분께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드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려고 세 번째 촬영 중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무척 곤혹스러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10일날 올려주신 질문인데 아직까지 어느 누가 답변을 안 달고 있는 내용이라 네이버가 이런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달기로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달아드림으로써 우리 선생님께서도 권영호TV의 애청자가 또 구독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에서 저 나름의 꿈을 꾸어봤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답변입니다. 제목: 봉고3 1톤 정차시 매연 냄새. 모든 자동차가 정차시의 냄새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의 경우는 달랐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답을 달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별도로 답변을 달기로 했습니다. 연료 기름에 불이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연 냄새인 듯 심한 냄새가 나더군요. 여기서 이 냄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냄새가 뭐냐면 화학기호로 쓰면 질소, 산화물, X개,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질소산화물이 뭐 5천, 만 이런 식으로 많다, 이런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X개는. 그런데 이 냄새는 매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곳에서 나오는 냄새가 곧 이 냄새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운행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연료의 양이 많고 작음에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보니까 정차시에만 나고 주행 중이나 시동을 끄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료를 가득 채우니 또는 연료를 채우니 정차 중에 아무 냄새도 안 나요, 그랬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카센터를 찾아서 물어봤어요. 인젝터나 연료 필터라고 얘기해 주는데 보존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서비스센터를 가라고 합니다. 이게 정답일 수 있겠는데 어쩌면 이분들이 부담이 가는 정비 범위로 봤을 거예요. 왜냐면 인젝터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개당 40만원씩 잡으면 4, 46, 160만원 아닙니까? 엄청나게 비싼 양이죠. 그래서 쉽게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못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재생 인젝터를 장착한다 해도 한 개당 15만원만 잡아도 60만원이 나오니까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범위가 아닌가. 그러나 연료 필터라고 하면 좀 싸겠죠. 그러니까 부담없이 해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들은 자신감이 없어서 센터를 가라고 했을 거라, 아니면 AS 차량을 정비했다고 무슨 시비거리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가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께서는 나름대로 검색도 해보셨나봐요. 그리고 질문을 주신 건데 인젝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잘 판단하셨습니다. 심한 떨림도 없고 연료를 채우니 정차 중에 냄새도 나지 않고요, 그랬어요. 떨림이 있으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떨림이 있으면요, 연료의 양과 관계없이 냄새가 납니다. 그거는 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분의 질문에서, 아니면 질문이 없으면 제가 그냥 냄새에 대한, 매연 냄새에 대한 영상을 제작할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가 부족하면 정차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건가요? 그랬어요. 모든 자동차가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쾌한, 뭐랄까, 머리가 뭐 이런 건데 머리 아프다고 그러죠. 연료를 채우고 이틀째인데 아무 냄새도 안 나고요, 센터를 가서 정비를 받아보는 게 맞겠느냐, 이런 지의 질문이십니다. 이 증상에 대해서 아시는 고수분들 답변 바랍니다. 현재 25,000km를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승합차나 트럭 분야로 질문을 주셨는데 다음번에는요 이쪽으로 질문을 주시지 말고요, 자동차 정비 또는 자동차 관리 이쪽으로 질문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승합차 쪽으로는 제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특별하게 질문이 들어오지 않는 한, 즉 1대1 질문이 아닌 한 그쪽에 잘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렸던 것이고, 이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드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로 올려드리고 또 네이버에서 답변을 드렸을 경우에 구독률이 높지 않을 것 같아서 참 한참 두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누구도 답변을 안 한다는 생각 때문에 구독자가 늘고 안 늘고 구독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제가 답변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매연 냄새인 듯 심하게 난다. 아까 얘기했죠. NOx라고 락스 냄새라고 했습니다. 얘는요, 락스 냄새의 원인은 뭐냐면 공연비 불량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공기와 연료의 비율, 머리글자를 딴 겁니다. 공기와 연료의 비율을 공연비라고 한다. 제가 제 영상을,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Air Fuel Ratio, 그래서 저는 AFR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 자동차에서 연료 탱크의 양이, 자, 연료 탱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또 그려서 연료가 지금 들어가는 주입구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모든 연료 탱크는 위에 공간이 에어가 채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의 양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빨갛게 빗금친 부분, 이렇게 충분하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연료의 양이, 연료를 보충해 주세요 라고 계기판에서 연료 채움 경고등이 떴을 때는 연료가 바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쯤 되면 냄새가 난다 이거거든요. 파란 부분에 왔을 때 냄새가 난다. 그러면 연료가 부족할 때와 연료가 많을 때의 차이가 뭐였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연료 탱크에 들어있는 양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만큼 가득 있다, 또는 연료 양이 충분하다, 그리고 여기는 연료의 양이 작다, 이렇게 조금밖에 없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선생님께서 냄새가 나던데, 이때는 연료 분사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분사량 충분, 이제 이해되셨죠? 그런데 연료가 부족할 때는 연료 분사량이 부족하다. 왜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여기 이 탱크와 이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인가? 첫 번째, 1번 연료에 흡입을 하는 부분에 있는 석션 파이프입니다. 석션 파이프입니다. 연료 탱크 속에 있습니다. 석션 파이프 또는 배관, 이렇습니다.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연료 탱크 속에 있는 거를 한번 빼서 볼 필요도 있고, 뭐 문제가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프라이밍 펌프라고 합니다. 프라이밍 펌프, 이게 뭡니까? 이게 틀림없이 선생님께서는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뭐냐면 세 번째, 연료의 필터입니다. 필터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고압 펌프입니다. 선생님 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 펌프 이전에 하나 더 낄 게 있는데 여기서 별도로 그리려고요. 다섯 번째로 뭐냐면 IMV, 얘가 있는데요, IMV는 뭐냐, 인넷 메터링 밸브라는 뜻입니다.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옵니다. 그러면 IMV를 거쳐서 고압 펌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필터가, 여기서 필터가 들어가고요. 필터 입구에 프라이밍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의 모습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연료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격자 무늬로 좀 탄탄하고 탄션을 유지하라고, 차종에 따라서 이게 없는 차도 있어서 막연하긴 합니다만, 증상을 봐서는 우리 선생님 차에는 이게 붙어있는 자동차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부품 자체가 불량이 났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것을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필터로 들어갑니다. 필터를 거쳐서 나온 것이 IMV를 거치고요. IMV를 통해서 나온 것이 고압 펌프에 들어갑니다. 이 고압 펌프로 가고요. 여기서 나온 연료가 뭘로 가냐면 레일로 갑니다. 커먼 레일 자동차 아닙니까? 그래서 레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레일에서 어디로 가자, 이제 분배되는 거죠. 1번, 2번 시린더, 또 3번 시린더, 4번 시린더, 이렇게 딜리버리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인젝터에서 분사량이 부족해지는 조건, 레일은 문제 없습니다. 레일은 문제 없고요. 고압 펌프가 문제가 있으면, 또는 인넷 메터링 밸브가 오작동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필터가 있었다고 그랬죠. 연료 필터가 있는데 이 필터가 막히면, 그러면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집에서 보관하는 보관 경유를 사용하시느냐, 저는 이 말씀을 질문으로 드리는 겁니다. 보관 경유라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예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경유를 드럼으로 사다가 집에다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연료가 없을 때마다 그때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관 경유를 사용하는 경우에 집에서 보관하는 동안 유증기 성분이 증발하면서 연료의 양이 연료 탱크에 있을 때 그 양, 예를 들어서 연료 탱크에 연료가 많을 때 연료 공급량과 연료가 작을 때 고압 펌프 쪽으로 올라오는 연료의 양이 차이가 생겨요. 이랬을 경우에 보관 경유를 사용하는 분들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보관 경유를 사용한다면 지금까지 사용해온 경유는 소진한 다음에 다음부터는 주유소에서 그때 기름을 넣어서 사용
사용하시라. 그러면 연료 필터가 고장이 잘 안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보관 경유를 사용할 경우에 이 펌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 어때요? 모양새가 수류탄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수류탄이라고 하는데 실제 명칭은 프라이밍 펌프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필터를 바꾸면 필터가 연료가 가득 채워지고 고압 펌프로 오고 레일 압력이 이루어진 다음에 인젝터 분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인젝터 분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 동안을 크랭킹을 시켜야 돼요. 엔진을 쉥쉥쉥쉥 여러 번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동안에 배터리가 없어지면 안 되고 또 스타트 모터가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프라이밍 펌프를 이용해서 조물락조물락 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손을 조물락조물락 하면 연료가 땡겨서 와가지고 연료 필터로 채워지고요. 연료 필터에 에어 브리딩하는 10mm 나사가 있는데요. 이걸 나사를 풀고 여기서 연료가 쭉 나올 때까지, 즉 에어가 필터 속에 들어있는 에어가 완전히 빠진 다음에 이 나사를 에어 브리딩 코크를 잠그고 그 다음에 펌핑 몇 번 한 다음에 있는 메터링 밸브와 고압 펌프 있는 데까지 연료를 채우는 다음에 시동을 걸면 불과 5초 10초 만에 시동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밍 펌프를 설치하는데 우리 선생님 자동차는 분명히 이 펌프가 있을 것 같다. 이 펌프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펌프가 찌그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내부가 잘못돼 가지고요, 시동을 걸어놓으면 탱탱하게 있어야 되는데요, 찌그러져.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이 기능이 곧 연료 압력을 낮게 만들고 인젝터에서 분사하는 연료를 부족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 프라이밍 펌프의 불량은 아닐까, 또는 시동을 걸었을 때 또 연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그 프라이밍 펌프가 연료 필터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프라이밍 펌프가 찌그러졌는가를 보실 필요도 있다. 만일에 겉으로 와서 안 찌그러졌어도 손으로 눌러보면요, 방향을 돌려가면서 여기저기 돌려보면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요, 전체적으로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딱 갈라지듯이 찌그러집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쉽게 못 찾을 수 있지만 정비사들도 경험을 안 해봤을 때는 못 찾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맞다 하시면 스스로 한번 만져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고무 풍선 있지 않습니까? 길쭉한 풍선, 거기다 바람을 넣고 여기저기 만지면 전체적으로 봐도 정상인데 그 내부가 갈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얘가 갈라졌어요. 얘가. 그러면 여기를 갈라졌다고 생각하고 이 밖에서 누르지 않습니까? 누르면 얘가 꺾어질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그 꺾어지면서 펌핑이 돼서 연료가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온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매연 냄새를 내는 건 아니냐, 전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차 중에 매연 냄새인데 연료의 양이 부족하면 정차 중 매연 냄새가 난다, 이렇게 질문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권영호 TV를 찾아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디젤 자동차라면 혹시 내 자동차도 정차 중에 매연 냄새가 나는가 확인해 보시고요. 연료의 양에 따라서 냄새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면 지금 설명드리는 이 영상으로 이제 알았다, 그리고 정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연료의 양과 전혀 관계없이 내 자동차는 정차 중에 매연 냄새가 난다, 그렇다면 다음번에 올려드리는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으로 가셔서 조금 더 보시면서 또 다른 영상이 올라오기를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권영호 TV를 찾아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봉고3 1톤 자동차에 연료양이 부족할 때 정차 시에 매연 냄새가 난다 라고 질문을 주신 선생님께서도 건강한 자동차로서 올겨울 다가오는 겨울 든든하게 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셔서 운행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 자동차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25,000밖에 안 타셨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자동차를 운전해 오신 세월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분들이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비중이 필요 없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매연을 일으키고 연비 불량을 일으키고 출력 부족을 만들어내고 자동차 고장의 단초가 된다는 생각을 하셔서 선생님 자동차에 주입되어 있는 냉각수의 비중이 현재 몇 %짜리로 들어있느냐, 마이너스 몇 도짜리로 되어 있느냐, 그거를 점검하셔서 정비를 하시는데, 그러면 몇 도짜리로 맞춰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선생님이 지금 거주하시는 곳, 또 자동차가 운행되는 곳이 어딘지 몰라서 몇 도 정도로 맞춰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못 해드리겠고요. 이 권영우가 올려드린 냉각수와 엔진 성능이라는 주제로 10개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면서 야, 냉각수가 이렇게 골 때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냉각수 비중을 다르게 한번 맞춰보시고요. 엔진의 성능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경험해 보시고 또 연비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도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답변 하나를 위해서 세 번째 드리는 영상 제작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신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